예, 안녕하세요. 훈이들 파파입니다. 오늘은 보강토 시공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햇볕 쪽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약 한 몇 주 전에 그 구독자분 한 분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보강토 시공했던 영상을 보고 보강토 시공 방법에 관해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하고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복기를 하면서 그 보강토 시공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m까지는 별도로 이제 허가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강토에 관해서 제가 우선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전에는 이제 보강토가 높이가 한 20cm 정도짜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시공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인지 높이가 25cm짜리를 주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농막도 아마 높이가 25cm짜리가 맞을 겁니다. 자, 그걸 해가지고 시공을 했고요. 높이가 한 25cm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 가로폭 자체가 한 50이나 50 한 3cm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강토 두 장을 이렇게 나란히 붙였다 그러면 두 장의 이렇게 가로 길이가 한 100cm 정도가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25cm니까 이걸 우리가 4층으로 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정확하게 1m가 나오겠죠. 두 장을 붙이면 1m가 좀 더 되고 4층으로 쌓으면 1m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그 보강토 1제곱미터의 넓이는 총 8장이 필요합니다. 가로 2장 그리고 세로 4장이지 않습니까? 2 곱하기 4 해가지고 1제곱미터당 8장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약간의 넓이는 더 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장을 붙이게 되면 아마 한 104나 106cm 그러니까 1m가 약간 좀 더 길이가 더 됩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나중에 이제 여분으로 생각하시고 무시하고 보강토 8장에 1제곱미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공하는 곳이 그 80해배 정도가 된다. 이 80해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한 단 붙이는 것까지 분명히 계산하셔야 됩니다. 80해배다 그러면 1해배당 8장. 그러면 80해배라 그러면 640장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강토 수량을 계산하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굴착기 기사를 수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한번 치셔가지고 동네 굴착기를 이렇게 검색해 보신다 그러면 많은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대도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굴착기 한 대를 수배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굴착기 기사분에게 보강토 기술자 한 분을 소개해 주라고 하십시오. 그럼 바로 소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쌓을 곳의 넓이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약 2번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한 분은 보강토를 이렇게 직접 쌓으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보강토에다가 그 굴착기에다가 그 슬링배트를 이렇게 다 저희가 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슬링배트 밑에다가 집게를 해가지고 보강토를 이제 걸어주는 사람 그리고 걸어주는 사람에다가 또 이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롤러를 가지고 또 땅을 또 다져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한 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자 한 분에다가 나머지는 이제 하나의 보조, 뭐 소위 말하는 데모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 가지고 두 분이 보통 오신다 그러면 뭐 충분히 이렇게 그
가능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강토 이제 기술자분에게 보강토 공장을 또 소개해 주시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또 보강토가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말한다 그러면 보강토 회사도 바로 연결해 주면서 필요 수량을 주문하고 배달 받으면 되겠죠. 또 한 가지 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그 위에 덮는 걸 우리가 캡블록이라 그럽니다. 캡블록 같은 경우는 보통 높이가 한 10cm 정도를 좀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미리 그 종이에다가 우리가 보강토가 덮이는 곳에 전체 길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역자 모양이라 그러면 기역자의 총 길이 이거를 미리 메모해 가지고 그 기술자분에게 전달하신다 그러면 필요한 어떤 캡블록의 수량도 다 같이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까지 이제 진행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롤러 장비도 분명히 또 기술자분이 가져오셔야 되는데 보통 이것도 이제 그 기술자분이 롤러 같은 경우는 자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미리 이제 그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그 재생 골재를 또 미리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 기술자분한테 말씀하신다 그러면 한 몇 루베 정도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약간 또 여유 있게 또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재생골재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쌓을 때는 지금 제 앞에 안 보이지만은 저희 그 주차장에다 깔았는데 그 싼 재생골재가 있습니다. 재생골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잘게 부숴 가지고 만든 골재라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좀 더 이렇게 좋은 골재를 쓰시고 싶다 그러면 그 파쇄석을 쓰시면 됩니다. 그 돌을 잘게 이렇게 뭐 부순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파쇄석을 또 쓰시면 되는데 비용은 이제 재생골재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재생골재를 쓰시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골재 회사에다 전화해 가지고 너무 큰 재생골재는 안 된다. 25mm 정도 안에 좀 주문을 좀 갖다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생골재는 우리가 시공하기 뭐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또 지정된 장소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시라 그러면 그 골재사에서 다 이렇게 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었는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지오그리드라고 중요합니다. 지오그리드 같은 경우도 그 보강토 기술자분께서 다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또 그 신경 안 쓰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오그리드 같은 경우는 미리 또 나중에 비용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거는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뭐 서비스로 해주시라 좀 그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 이 정도만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준비는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강토 한 단을 저희가 기초에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토목에서 기본 벽규 자체가 80cm마다 지오그리드를 깔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80cm란 말은 또 이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강토 3단마다 무조건 지오그리드를 깔아야 된다. 자, 그리고 보강토 1단을 쌓고 나서 골재를 채우고 또 흙을 붓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한 단 쌓고 나서 골재 붓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한 3단 정도 쌓거든요. 그래, 보강토 3단을 쌓고 나서 뭐 기초까지 포함하면 위로 한 2단 정도 올라오겠죠. 그러고 나서 골재를 붓습니다. 그 보강토 속에다가도 붓고 그리고 보강토 뒤쪽에다 붓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보강토 뒤쪽에다가 제 같은 경우는 한 1m 정도까지 충분히 이렇게 붓습니다. 아무래도 좀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겠죠. 물 빠짐이 좋으니까요. 한 1m 전후 뭐 1m 넘지 않더라도 2m까지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골재를
보강토 그 빈 곳에다가 다 붓고, 자, 그리고 보강토 뒤쪽에다가 다 채우고, 그리고 그 뒤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파낸 흙 있지 않습니까? 흙을 다 이렇게 그 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롤러 가지고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거리들을 깔게 되는데, 거리드 같은 경우는 또 이 보강토 기술자분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강토가 이런 식으로 쌓아져 있다. 그러면 거리드가 보통 폭이 한 2m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리드를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거리드를 잘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리드 같은 경우는 좀 겹치게 이런 식으로 거리드를 깔아야 됩니다. 이 점만 좀 명심하시고, 자, 그리고 그리드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리드의 길이에 관해서 어떤 하나의 그 토목 쪽에서 이제 그 기본 어떤 규칙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리드의 길이는 보강토 높이 한 0.7배 이상 해야 된다. 단 최소 길이는 2.5m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강토를 2m 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2m의 0.7배는 계산해 보게 되면 1.4m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1.4m를 쌓는 게 아니고, 그리드는 최소 길이가 2.5m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 하지 말고 2.5m를 뒤에 깔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반 기술자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5m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 보강토입니다. 이게 보강토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보통 2.5m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강토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2.5m라는 것은 보강토 뒤쪽에서 2.5m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보강토 우리가 맨 끝에서 2.5m가 아니고 보강토 뒤쪽에서 2.5m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를 자를 때는 반드시 이 보강토 폭만큼 계산해야 됩니다. 이 폭이 한 50cm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길이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그리드를 잘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 가지고 무조건 그리드는 3m로 잘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3m로 하게 된다 그러면 보강토 시작 지점부터 이렇게 그리드를 깔기 때문에 보강토 뒤쪽에서도 2.5m가 다 노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리드는 지오 그리드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지오 그리드는 3m로 잘라 주십시오.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단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높이가 최고 높은 데가 한 2m 정도 됩니다. 2m 정도라 그러면 기초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9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기초 포함하고 위로 2단 그리드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단 그리드 깔았습니다. 이 정도만 저는 깔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강토의 어떤 규칙 중에서 그 상단, 그러니까 매니의 2단 정도까지는 그리드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매니의 상단 같은 경우도 그 밑에는 지오 그리드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오 그리드를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깔고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농막에 보게 되면 도로에 이제 접한 곳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에서 딱 보게 되면 3단 정도입니다. 3단. 그리고 기초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총 4단이 되겠죠. 높이가 한 1m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여기는 제가 나무를 심기 위해 가지고 굳이 지오 그리드를 깔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골재만 밑에다가 좀 많이 깔았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옹벽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캡을 씌우실 때 캡 같은 경우는 바로 얻는 게 아니고 아마 그 기술자 분께서 이제 에폭시지 않습니까? 돌 본드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바로 발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접착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에폭시를 붙였는데 저희는 이제 겨울 공사를 아마 했기 때문에 이 에폭시가 몇 군데 좀 떨어졌는지 캡 자체가 약간 어긋난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폭시를 바를 때 좀 많이 한 두 군데 정도 하지 말고 네 군데, 여섯 군데 정도까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좀 고정을 좀 해주시라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강토는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뭐 굳이 이거를 전체 그 업체에 맡겨가지고 해주세요 하시지 마시고 이거 간단한 작업이니까 그 직접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이 굴착기 한 06 정도가 좋습니다. 02보다는 06을 하셔야 되고요. 굴착기 하루 1대 정도 보통 한 70만 원 선 정도 요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강토하고 캡블록 비용 그리고 그 운송비가 포함되겠죠. 보강토 수량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한 차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에서 보강토가 내려왔는데 한 20만 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은 아마 더 올랐겠죠. 그런 어떤 그 배송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골재 비용 그리고 인건비 두 분이 포함되고 그리고 롤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롤러 하루 비용도 아마 추가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비용하고 그리고 지오그리드 같은 경우도 계산해 가지고 또 비용을 또 지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장비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보강토 이렇게 캡을 씌우지 않습니까? 흙 같은 경우는 이 캡 높이를 기준으로 약 20cm 정도 더 높여달라 그러십시오. 이게 보강토 캡입니다. 여기서 한 20cm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다짐을 했다 그러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흙이 자연스럽게 침하가 됩니다. 그래 나중에는 흙이 얘가 보강토지 않습니까? 이 보강토 캡보다는 약간 뭐 몇 센치라도 약간 더 높게 이렇게 안정화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비가 쏟아졌다 그러면 이 빗물이 자연스럽게 그 보강토 캡 위를 지나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땅속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더라도 그 올바르게 시공됐다 그러면 절대 뭐 1시간에 100mm 이상 쏟아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m 정도까지는요. 자, 그래도 그 좀 배수나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그 빗물이 그 땅을 위를 통해 가지고 보강토 캡을 넘어가도록 이렇게 흙을 좀 높게 둬두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롤러로 다짐을 했다 그러지만은 반드시 치마가 됩니다. 꼭 치마가 되기 때문에 최소 10cm 이상 제 같은 경우라 그러면 한 15에서 한 20cm까지 좀 더 높게 좀 흙을 올려주시라. 자, 올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롤러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다져야 됩니다. 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굴착기 가지고 흙을 이렇게 퍼가지고 올렸다 하더라도 거기 좀 퍼석퍼석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땅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미리 롤러가 왔기 때문에 마무리는 롤러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져 주십시오. 이것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도 이제 저희 뭐 집사람은 또 큰 놈하고 좀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자,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민터 상당히 좀 차분하죠? 차분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개를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예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진돗개를 키우십시오. 자, 조금 전에 저 위에 그 농막을 좀 짓고 거기서 좀 살고 계시는 분한테 갔다 왔는데 그분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야 이제 농막에 거주하지 않고 저 위에 계신 분은 좀 은퇴하신 분인데 가끔 이렇게 농막에 좀 주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일하시고 나서 좀 밤에도 조용하고 짖지도 않고 좀 그렇다 그러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소리도 잘 안 냅니다. 그리고 냄새도 적고 그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집은 확실히 좀 지키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울타리 안으로는 뭐 고양이라든지 야생 동물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얘가 있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를 키우시고 참고로 진돗개를 좀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은 그 진돗개 그 카페나 밴드에 가입하십시오. 가입하셔가지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달이든 계속 글을 읽어보시면 이 개를 좀 보는 눈이 좀 생길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개인이 낳은 새끼를 좀 분양하시면 되는데 뭐 비용은 또 그렇게 또 비싸지 않을 겁니다. 보통 한 20만 원 전후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뭐 전에 보니까 좀 비싸게 받으시는 분 한 3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제가 이제 그 주인분이 이제 그 새끼를 한 4-5마리 그때 낳았습니다. 저는 하동에서 데려왔고요.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외모는 신경 안 쓴다. 좀 개가 차분하고 소심하지 않은 개를 제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심한 개라 그러면 데리고 나가면 꼬리도 내리고 좀 겁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싫고 차분하고 소심하고 좀 대범한 놈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좀 한 90일, 100일 다 돼서 이제 들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말씀드리고 자, 보강토에 관해서 직접 시공하시는데 그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줄이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